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글쓰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미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올해 1학기 학사 운영이 원격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글쓰기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대학생활을 위한 글쓰기센터 온라인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비평문 쓰기입니다. 총 4가지 주제로 영상을 만들 계획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전 혹은 교양서들로 이루어진 명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에 부딪힙니다. 이 중에는 당장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들도 있고요. 당장의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가령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혹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당장의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당장의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아름다움은 대상 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감각에 존재하는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국가는 언제 생겼으며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국가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지구는 언제 생겼으며 지구 행성에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다양한 생물이 살게 되었는가? 태양과 별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태양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부딪힙니다. 이런 질문들은 인문학의 기본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문학이란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킵니다. 즉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영역인데요.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룬다면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앞서 해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인문학적 사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사고 능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맥 관계에서, 즉 그것들 사이에 부단한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훈련되고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높이고 글을 잘 쓰려면 고전이라든지 교양서 등 명저를 많이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전이란 무엇일까요? 고전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종호라고 하는 유명한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고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이란 본시 옛 책이나 옛 경전 혹은 옛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것이 특정 분야의 권위서나 명저 또는 걸출한 문학 작품을 가리키게 된 것은 서구어 클래식의 번역어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부터일 것이다. 최고 계급을 뜻하는 라틴 말을 어원으로 하는 클래식이 저쪽에서 숭상으로 말미암아 반열에 오른 옛 저자를 가리켰다가 저자까지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유종호 선생님의 설명과 같이 고전은 오래된 그리고 유명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책을 보통 고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문학작품도 있고 철학책도 있고 자연과학 책도 있습니다. 이런 고전을 읽으면 왜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어휘와 문장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사하는 어휘의 수는 지식 수준에 비례합니다. 글을 잘 쓰려면 어휘를 풍부히 알되 그 관념적 의미라든지 개념 그리고 쓰임 등을 분명히 알아야 옳고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글도 이해할 수가 있고 본인 또한 그러한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혹은 교양서에는 그런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어휘와 문장을 담고 있고 그것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이런 실용서보다는 고전이라든지 교양서와 같은 명저를 많이 읽어야 한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출판 사정이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좋아져서 매년 헤아릴 수 없는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읽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슨 책부터 골라서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든지 혹은 글을 잘 쓰고 싶은데 혹시 도움되는 책은 없을까 등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명절을 읽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명절에는 인류의 변치 않는 삶의 모습이 담지되어 있어서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현들의 지혜로 오늘날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삶의 진리, 즉 인간의 유한성 같은 것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제라 불리는 책들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권장하는 책을 대표적인 예로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노벨상 수상자를 80명 가까이 배출해낸 것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한 학교에서 노벨상을 80명 배출해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학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노벨상 수상자를 80명 가까이나 배출해내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교는 역시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읽어야 할 고전 권장 도사를 지정해 두고 학생들에게 이를 꾸준히 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시카고 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는지 그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책들은 좀 거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1년차 학생들입니다. 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책은 미 합중국 독립선언서인데요. 시카고 대학이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책은 좀 특수한 책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반드시 미 합중국 독립선언서를 읽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 다음 책은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고네가 보입니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쓴 작가로 유명하지요. 표의 오른쪽 2년차 학생들이 읽을 책 부분을 보니 19번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보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년차 학생들이 읽을 책도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클레스, 데카르트, 칸트 등 중고등학교 시절 이름만 들어본 굵직한 철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쓴 책이 눈에 띄고 더불어 셰익스피어라든지 스위프트 등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들의 이름도 눈에 띄입니다. 3, 4년차 학생들이 읽을 책이 소개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볼테르, 루소 등 중세시대 사람들이 쓴 책도 눈에 띄고요. 프로이트 등 근대의 인물도 눈에 띄입니다. 특히 오른쪽 상자 맨 위에는 동양의 공자도 보입니다. 즉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인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들의 책들이 다양하게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의 종류 또한 인문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5, 6년 학생들이 읽는 책이 소개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5년차 학생들이 읽는 책 목록 맨 밑에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오른쪽 6년차 학생들이 읽는 책 목록 밑에 쪽에 있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든지 즉 자연과학 쪽에서 명제라 불리는 책들도 권장 도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한 1년차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선정한 고전들을 체계적으로 읽어나가며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만나고 그 핵심적 가치를 현재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학생들은 고전 속에 응축된 인간 사회의 중요한 경험과 다양한 가치를 오늘날에도 재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많았던가 봅니다. 여튼 이래하여 전 세계 대학에서는 시카고 대학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즉 고전 읽기 붐이 일어난 것인데요. 좋은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책을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대 선정, 인문고전 100선 이런 책들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국립대라 일컬어지는 학교를 소위 약칭해서 S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책들이 바로 시카고 대학의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선정한 고전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카고 대학에서 선정한 책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S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외 많은 대학에서도 각 대학별로 고전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국대학교에서도 역시 고전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단국대학교에서 선정한 101권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한국문학, 외국문학, 동양 철학 및 역사, 서양 철학 및 역사, 자연과학 이렇게 5가지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별로 소위 명절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한국문학에서 명제라 불리는 책을 읽는 것은 시카고대 학생들이 미 합중국 독립선언서를 읽는 일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듯 합니다. 한국문학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의 책들은 시카고 대학이나 S대학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선정한 권장도서 101선의 자세한 사진과 간단한 책 설명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장도서를 선정해 두면 명절 읽기에 대한 상대적인 경험 부족과 책 선정의 한계를 가진 대학 초년생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절대화시킨다든지 제국주의적 가치가 녹아있는 책들 또한 고전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전을 읽다가 마주할 수 있는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적 가치라든지 훈고적 방법에 기초한 고전의 교조적 해석 등은 우리가 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탈로 칼비노라는 사람이 쓴 책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고전은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고전 목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한 명절 리스트를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그저 마음껏 골라서 읽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전공을 넘어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걸쳐 지원할 기본 능력, 즉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명절을 많이 읽고 이를 통해 글쓰기 실력 또한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